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업무 정지라든가 과태료 또는 행정 형벌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 교수도 하고 있고 디지털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고 현재는 지회장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총 3시간으로 첫째 시간 금지행위, 둘째, 셋째 시간은 표시광고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먼저 금지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지행위입니다. 자,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과 33조 2항이 있습니다.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2항은 일반인 누구나에게도 적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33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9번까지 해당 사항이 되고 기타 누구나 일반인 같은 경우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유도하거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또는 특정 가격에 대해서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서 담합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하는데 방해를 한다든가 유도한다든가 이와 같은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해서는 안 될 매매업입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금지되는 거래 행위는 매매만 한정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를 업으로 하면은 무조건 금지 행위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거 또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담배가게라든가 일반 커피숍이라든가 자동차 매매업 이런 것은 금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를 받거나 또는 그 사람이 매물을 물어오는 것을 자기 이 명판을 빌려줘서 그 명판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치는 경우보다는 고용인으로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상당 부분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 영업을 하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의뢰도 받지도 말고 계약서 작성도 해주지 말라는 그런 법입니다. 세 번째,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유일하게 강행 규정이면서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법정 수수료 이내에 있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단 몇만 원이라도 초과된 보수를 받으면 금지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과자도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등록 취소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과 기준은 법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는 무효이다. 받았다고도 다시 돌려줘도 금지 행위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순가 중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님, 저는 요게 매매가가 현재 시세가 9억인데 8억 5천만 받아주고 저한테 8억 5천만 손에 쥐어주고 나머지는 대표님 중개보수 및 성공보수로 가져가십시오. 이런 약정하는 거, 이것도 금지행위다 이 말이에요. 순가 중개계약을 하는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초과보수를 받는 것이 금지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 분양하는 데 기여를 해서 초과 보수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중개보수 등의 명목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 금액에 당자 수표를 교부받고 그 당자 수표가 부도 처리가 돼버렸어요. 중개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되더라도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 요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조금 더 보충하면은 공매 대상 물건은 국가재산이죠. 요거는 중개보수가 적용이 된다. 마찬가지로 초과보수 받으면 행정처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초과보수를 받았지만은 그걸 다시 돌려줬어. 돌려줬다 하더라도 금지행위, 가장 강력하게 국토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액면 금액이 큰 어음을 받고 어음을 받을 때는 부도가 안 났어요. 그러나 잔금까지 치르고 은행 가서 수표를 반환하려고 했더니 부도가 났어. 부도 나서 초과보수 안 받은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표를 받을 때 부도가 안 났으면 마찬가지로 초과보수이다. 그리고 네 번째, 지자체 조례로 잘못 해석해서 많이 받은 경우,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는 0.4%만 받게 되어 있는데 상가라 주택 이외의 경우 0.7%까지 받을 수 있죠. 또는 0.9%까지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등록관청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제가 깜박하고 조례를 잘못 봤습니다. 이거 통하지 않는다. 초과보수로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초과보수를 받은 경우 초과 부분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 법정 한도 내에서는 무효고 초과 부분은 그러니까 한도 부분은 유효고 초과 부분은 무효다. 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과 보수를 약속한 거, 초과 보수를 받았다 이 말이 아니죠. 약속만 했다. 판례입니다. 초과 보수가 아니다. 순가 중개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초과 보수는 받지 않고 순가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요. 이거 역시 초과 보수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은행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아주 중요한 사항을 의뢰인을 기만하는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착오에 빠뜨려서 손해가 발생했든 안 했든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거 금지 행위다. 적극적인 또는 소극적인 기망에 의해서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거 마찬가지로 금지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에 의한 경우는 금지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었고, 개공이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 금지행위입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에 해당돼서 무조건 금지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고객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시세가 15억인데 요거 13억에 나와 있으니 무조건 요 물건 잡으십시오라고 고객을 기만하는 거, 계약을 쓰려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기만하는 거, 이거 역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련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금지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는 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이거 무조건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험이 따른 만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에 충분히 빠질 수 있을 거라 사료되지만은 역시 금지 행위라 해서는 안 된다고요. 대표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여러분들 새로운 신도시가 후보지가 발생이 되면은 전봇대라든가 기타 동네 곳곳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이렇게 전단지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금지 증서가 아닌 거는 분양권, 상가 분양계약서, 분양권은 우리 중개 대상물이죠. 그래서 금지 증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가 분양계약서, 요거는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회사 기준에 따라서 계약서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전매를 제한했다 이거야. 전매를 제한된 것을 거래를 성사시키면은 나름대로 많은 수수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행여나 오판을 하고 이런 경우는 역시 금지행위에 해당돼서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매가 하지 말라는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지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그래서 의뢰인이 제가 요 집을 사정이 있어서 좀 급하게 팔 일이 생겼습니다. 고객 좀 연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도 중개 의뢰인을 등계 의뢰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싸게 금매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하는 거, 요거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 의뢰인에는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한다. 직접 거래에는 매매뿐만 아니고 교환, 임대차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거래 형태를 불문하고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무조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벌도 큽니다. 3년 3천, 징역형도 살고 등록도 취소되고 행정처분도 받고, 여러분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요걸 강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적정한 중개 보수를 주고 의뢰인과 나의 계약하는 것을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은 판례에 의해서 그거는 직접 거래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직계 가족이나 또 누구 중개 의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활용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배우자 명의로 중개의뢰인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경제적 공동체로 인식을 해서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 말고도 배우자 명의로라도 직접 계약을 하면은 안 된다는 요 판례를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법과는 달리 의뢰인의 동의가 있어도 금지행위고, 다만 잔금을 치른다든가 아니면은 등기를 할 때 또는 계약 이행을 할 때 이럴 때 그 절차적인 행정 절차를 대리해 주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7번째,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중간 생략 등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A와 B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매매 계약을 완성하기도 전에 B는 C에게 그 매물을 팔았을 때 다만 취득세나 취등록을 하지 않고 A에서 C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중간 생략 등기, 요거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3년 3천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 이런 일은 해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일종의 우리가 자정거래라고 그러죠.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자기 아는 누구한테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고, 그래서 KB 시세에 거래 신고가 되게끔 유도를 하고, 또 지인이 다른 사람한테, 아는 지인한테 또 그 매물을 팔고 다시 비싼 가격으로 자기가 사서 고객을 판단을 흐리게 해가지고 아주 높은 가격으로 자기 주택을 매매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조작하고 거기서 시세 차익을 바라는 이런 행동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의 예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면은 신규 개업공인중개사가 특정 지역으로 가서 중개업을 하려다 보면은 이미 그 지역에는 각 개업공인중개사끼리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우리 단체에 들어오려면은 권리금 얼마를 내라, 회비를 얼마를 내라, 아니면은 새로운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 엄연한 불법 행위고 금지 행위입니다. 3년 3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행여나 여러분들 그런 제안을 받으면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약 4건의 그런 사례가 있고 수많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름대로는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조 2항입니다. 누구나 33조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이외에도 누구나 적용되는 법률이다. 그래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저쪽 부동산은 의외로 우리 단지 아파트를 싸게 파는 것 같아. 그래서 분여회라든가 단체 카톡방에 땡땡 부동산에게는 우리 물건을 내놓지 맙시다. 이와 같은 행동들, 요거 3년 3천 징역형이나 벌금을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그 아파트는 특정 가격 밑으로는 안 파니까 우리는 그 부동산을 밀어줍시다. 이와 같이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다. 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게 일종의 가격 담합이죠.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예, 저 무슨 아파트 분여회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파트 매물은 16억 이하로는 절대 매물 내놓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이래저래 우리가 중개업소가 매물을 올려놓는 거 보고 우리 아파트가 왜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이렇게 싸게 나왔지? 그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당장 물건 내리세요. 왜 우리 아파트를 그렇게 싸게 처분합니까? 이와 같이 하면은 신고하면은 바로 금지 행위에 의해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마찬가지로 금지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고객에게 들은 비밀은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설사 중개업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1년 1천의 형벌을 받고 이것만큼은 의뢰인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처벌을 받지 않는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A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 B와 공모해서 B가 유치한 매물을 A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는 행위를 반복함. 자, 이러한 사실이 부동산 거래주소 결혼행위 신고센터에 접수가 돼서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에 협력한 사실이 확인돼서 그래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등록 취소되고 집행유예 2년이니까 4년 동안은 중개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개업공인중개사 A는 오피스텔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매도를 부탁받았으나 장기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이 직접 매수인으로 나섰다 이거야. 직접 거래라 이거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벌과 300만 원 벌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사 등록증을 대여 의혹이 있는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 민원 내용은 자기 딸이 개업 공인중개사고 어머니가 중개보조원으로 있으면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척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공인중개사 대표 및 컨설팅 대표가 병기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또 딸은 별도로 직장을 다니면서 독자적으로 중개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됐어요.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요 내용입니다. 자, 폐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매매 계약을 중개하여 중개 수수료를 청구함.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 B는 A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인 A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야.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수수료를 받았지만 자진해서 반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업무정지 6개월 맞는 그런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 A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하여 등록 신청했어요. 그 등록 관청이 이 사실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즉시 등록 취소입니다. A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 B에게 중개 의뢰를 했습니다. 해당 물건이 1년여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B는 A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당사자 간 쌍방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6개월. 매도인 A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인근 중개업소들에게 매도를 의뢰함.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B씨가 매수하고 같은 사무소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함.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던 중개보조원이 매수를 하고 같은 사무소에 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써주고 서명 날인했다 이게. 결론은 종사자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직접 거래에 해당돼서 업무정지 6개월 받은 판례입니다. 매도인 A는 개업공인중개사 B에게 아파트 매매를 중개 의뢰함과 중개 과정에서 매도인 A와 매수인 C의 요구에 따라 거래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매수인이 나중에 그 매물을 사서 다시 빠른 시일 안에 되팔기 위해서 업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마찬가지로 금지 행위로 6개월 업무정지를 처분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9번째, 개업공인중개사 A는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분양권 중개보수 거래금액 기준, 원래는 분양권은 계약금,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해야 되는데 분양금액으로 했다 이거예요. 분양금액. 그래서 중개보수를 더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업무정지, 행정처분 1년 6개월 받고 행정형벌은 또 별도로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땡땡 세무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 A씨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관할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A 공인중개사는 A구로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에 이전 지역에서 중개한 아파트 매매권과 관련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어요. 해당 거래의 중개보수 영수증 및 계약서상의 실제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받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 B씨의 진실로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은 다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또는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불안에 떨 것 없이 정해진 중개보수만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정지 6개월 받았습니다. 11번째입니다. 본인 토지의 소유를 매도하고자 땡땡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B에게 중개 의뢰함. A는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어요. 초과한 금액을 지불해서 저 개업공인중개사는 내가 팔면 얼마 준다 했습니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3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A는 개설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소재지 개업공인중개사 B가 사무실 이전을 위한 계약장소 A가 개설 등록을 사용하려고 하였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L씨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상 채권 최고액이 아니고 다 갚고 원금 얼마 남았습니다 라고 그 원금이 얼마 남았다고 중개를 했어요. 그러나 실제 해당 물건이 채권 최고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경매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서 계약자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결국은 고발입니다. 아직 처분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A는 아파트 임대차 중개 의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함. 땡땡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B씨는 중개대상 아파트를 소개하며 해당 물건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임을 알리고 A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개 보수를 받든 안 받았든 직접 거래에 의해서 현재 수사 의뢰되고 형사처벌 받고 진행 중인 그런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과보수 내용인데 초과에 협의하고 A가 B의 중개보수를 초과를 수수했다고 신고해버렸어요. 현재 고발 조치된 사항입니다. 자, 16번째, S공인중개사 대표 A는 2020년 3월경 땡땡 아파트를 매매 의뢰를 받음. 매수인 B가 개인명으로 매수할지 법인명으로 매수할지 고민하다가 개인명으로 2020년 5월경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며칠 후 법인명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기존에 있던 계약은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적발이 된 겁니다. 중개사 A씨는 중개 의뢰인들의 처분을 원치 아니하여 본인이 자진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돼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결론은 6개월의 업무정지를 처리를 받았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절대 정보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해서는 아니 되는 금지사항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